제일 갖고 싶은 휴머노이드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브랜드 사실 것 같아요? 뭐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측면 다 고려해서. 어떤 기술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갖고 싶다 그냥 순수하게라고 봤을 땐 저는 안녕하십니까.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. 이번 주제는 로봇 산업 브랜딩으로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. 기존에 저희가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볍게 좀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 그런 쪽의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. 이번 주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강영석 대표님 고정으로 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이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김 PD가 직접 등장해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혹시 그 전에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저 마스크 끼고 촬영을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예. 근데 다름이 아니라 이게 요즘 들어서 멋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멋있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그 브랜드 이미지를 저희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느끼고 있는 것들. 네. 뭐 애플하면 이때까지 혁신의 어떤 아이콘이자 브랜드이자 막 이것들을 되게 많이 주도해 나가는 어떤 네.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게 브랜드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뭐 혹은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어떤 그 믿음직한 이미지들이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이제 로봇 산업 또한 그런 브랜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네. 타 로봇 회사들이 멋있는 브랜드 이미지 느낌은 없었거든요. 국내 브랜드는요. 일단은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아까 말씀 주신 거가 이제 브랜드 연상이라고 합니다. 네. 뭔가 브랜드를 카테고리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브랜드 연상이라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료라고 하면 코카콜라 많이 생각나잖아요. 네네. 그런 거 같은 걸 이제 브랜드 연상이라고 하는데 로봇 산업에서 일단은 이제 브랜딩이 과연 이제 필요한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봇 산업의 이전에는 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인데 되게 재미있었을 것 같았어요. 로봇 산업에도 뭔가 브랜드 기업이나 이제 제품의 이미지를 뭔가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있었고 벌써 한 7년 8년 정도 됐네요. 이쪽 산업에 몸담은 지. 그래서 저는 사실 민트 로봇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? 어떤 되게 민트할 거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홈페이지 들어가고 보니까 그 민트라는 색깔 민트라기보다는 그린색이죠. 네. 초록색과 검정색을 굉장히 잘 섞어 놓으셨더라고요. 이 부분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민트 로봇도 제가 다니고는 있지만 민트 로봇도 그렇게까지 멋있진 않다. 그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통 아까 말씀하신 거가 사실은 이제 시각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근데 사실은 브랜드가 사실 시각적인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이 회사 이미지, 네. 뭐 이 회사는 혁신적이다. 혁신적인 걸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어요? 다양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민트로봇의 이제 브랜드를 혁신 사실 민트로봇 이꼬르 혁신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. 네네. 대표님도 늘 그 부분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혁신이란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저번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. 그래서 뭐 저희가 사각형 로봇 디자인이 나온 것도 남들과 똑같으면 어떻게 경쟁을 해요, 사실 여기서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브랜딩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가치 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런 가치를 담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되게 큰 범위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질문을 좀 각 파트별로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. 파트를 총 3개로 한번 나눠봤거든요. 네.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네. 첫 번째가 홍보와 브랜딩 관점에 대한 것들인데 네.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로봇 업계에서 브랜딩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브랜딩 하면은 사실 이제 특정 기업을 딱 연상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, 사실은. 네네. 근데 아직까지 이 로봇 업계는 그 브랜딩의 중요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. 네. 아까 뭐 말했다시피 이 보수적인 산업에서는 이 관계 영업이 사실 주가 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저희 회사를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
영업이라든지 매출 발생이 크기 때문에 브랜딩을 보는 게 아닌 거죠. 그 회사의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사실은 구매를 하고 네. 관계를 맺어요. 딱 생각나는 브랜드 있잖아요. 뭐 테슬라나. 그렇죠. 혁신의 아이콘이죠. 네네. 테슬라의 어떤 로봇 디자인하면 바로 딱 떠오르거든요. 뭐 저는 그리고 테슬라 하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네. 그것도 사실 전략이에요. 네네. CEO 마케팅으로 해서 이제 뭔가 또 그런 디자인들이 되게 굉장하게 좀 겹친다고 해야 될까요?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뭐 테슬라 자동차나 테슬라 로봇이나 보면 딱 떠올리면 딱 그 테슬라 이미지 확 떠오르고. 그게 테슬라가 저는 혁신적이라는 이유 중 가장 또 들어맞는 게 전기차는 사실 그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테슬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악셀만 밟으면 바로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저희 이제 조작 등들을 다 제거했다든지 기존에 없었던 방식을 했어요. 다 어떻게 보면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사실 혁신이란 결국은 남들과 다른 거를 하면서 뭔가 이루어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시도를 굉장히 과감하게 했었어요. 그래서 사실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뭐 그런 수식어가 붙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또뭐 피규어 AI도 마찬가지죠. 피규어 AI라는 뭐 혁신적인 거는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브랜드의 느낌이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것도 로봇 업계의 브랜드의 중요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하는 중요성이 이제 피규어 AI, 테슬라 하면 바로 그 로봇들의 디자인들이 딱 떠오른다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일단 딱 떠오르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. 두산, 레인보우 로보틱스, 뭐 로보티지도 있는 것 같고요. 뭐 다 똑같아요, 그냥. 그게 이미지가 다 겹쳐가지고 제가 그쵸. 뭐 민트 로봇을 다녀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. 민트 로봇도 저는 그다지 막 대단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너무 브랜드의 중요성들이 오로지 그냥 기술에만 몰빵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. 뭐 그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보는 것도 사실은 시각적인 부분을 보잖아요. 제품의 네. 시각적인 부분을 보는데 사실 브랜딩은 사실 시각적인 거 외에도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네. 이게 아직은 이 산업이 일반 대중들한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브랜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B2C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하는 분야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아직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중심이고 아직 산업이 거의 뭐 시장이라고 뭐 하는 것조차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브랜드보다는 이제 기업의 이제 기술력을 위주로 보는 거고.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딩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평준화가 됩니다. 기술은 결국은 언젠간 평준화가 그래요. 되고 그럼 기술 다음에 그럼 무엇을 그러면 어떤 가치를 소비자한테 내세울 거냐라고 봤을 때 다양해요. 아까 말하신 그런 디자인적인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용 편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 회사의 이미지 이 회사는 최초로 뭐 했던 사람이야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이 회사만의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어 네네.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무형적 가치라고 해요. 그런 것들을.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자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뭐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네.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한국 로봇 업계가 좀 브랜딩과 광고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좀 하려면 일단 시장이 커진 다음에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. 기업들은 사실은 그 기업만의 가치를 뭔가 하나 세워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제품은 기능적인 거를 떠나서 기능적인 건 당연한 겁니다. 기능적인 것을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적으로 뭔가 차별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. 뭐 이 제품은 뭐 서비스가 좋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뭐 고유의 그런 뭐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뭐 일단은 지금 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과 광고 측면에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. 네. 로봇 산업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용 편의성도 중요하고 사실 뭐 디자인이 그래 중요한가요?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지금 물론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사실 디자인이 중요하진 않습니다. 네네. 근데 이게 정말로 소비재가 된다면은 디자인이 중요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규어 AI 로봇이랑 테슬라 로봇이랑 그 외에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? 자동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.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의 결정체라고 봐야 될까요?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기술의 결정체 중에 하나인데
자동차 산업에서 뭔가 뭐 엔진이 뭔가 더 달렸다, 뭔가 스펙적으로 뭔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. 사실은 디자인 같은 경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. 캐스퍼는 그렇더라고요. 캐스퍼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뭐 K5,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. 그렇다고 기술이 안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사실은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. 제일 그쵸. 중요한데 그게 이제 크게 이제 특장점이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치를 보는 거죠. 제일 갖고 싶은 휴머노이드 브랜드가 있다면 어떤 브랜드 사실 것 같아요? 뭐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인 측면 다 고려해서. 뭐 전 기술적인 것이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 그 브랜드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갖고 싶다 그냥 순수하게라고 봤을 땐 저는 뭐 피규어 AI가 저는 그나마 좀 테슬라 신봉자잖아요. 테슬라 좋아합니다. 네. 로봇과 가구를 결합한 로봇 바리스타 네. 부스가 나왔었잖아요. 네. 이게 이름이 스퀘어민트. 스퀘어민트. 네. 스퀘어민트가 나오고 나서 좀 민트 로봇이 주목을 나름대로 받았다고 느끼긴 한데. 주목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중요한 것은 이 주목을 받아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얻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제품을 구매했는지까지 사실은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. 네. 사실 저는 뭐 브랜드 관점에서 되게 뭐 민트 로봇이 또 뭐 새로운 것을 했구나. 저는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리시게 돼요? 일단은 뭐 기존의 로봇 바리스타 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뭐 공작 기계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맞아요. 강했는데 저는 집에 놨을 때도 이게 굉장히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. 그런 집에 놔도. 어울렸으면 좋겠다. 이 오브제의 역할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철이라는 그런 소재의 이미지를 최대한 줄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목재를 썼던 거고요.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그리고 이뻤어요. 뭐 이제 앞으로 열리는 형태도 나는 이 부스 형태가 빌트인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. 좀 냉장고처럼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설계하면서 뭐 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죠. 그래서 저도 뭐 전시회를 정말 많이 나가봤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고 되게 신선하다 이런 반응들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. 네네. 근데 이런 반응들이 저는 결국은 이 회사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네. 조금이나마 그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이 만들어주는 커피랑 로봇이 만들어주는 커피랑 누구 거 먹을래 하면 사람도 똑같은 돈이면 사람한테 그쵸, 먹는다는 그쵸. 것처럼. 근데 스퀘어민트 거는 좀 먹고 싶었어요. 뭔가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. 그냥 저 아까도 이제 대표님 오셨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밑으로 보고 싶다 생각을 안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딩과 마케팅의, 그러니까 로봇 산업 브랜딩과 마케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기술이 평준화된 이후로 로봇 회사가 브랜딩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? 와, 이게 좀 이제 난이도 올라가네요. 어려운 네. 질문인데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예전에도 저희 강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. 똑같은 걸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워요. 똑같은 걸로 경쟁하게 된다면 결국은 자본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겠죠. 많이 노출을 시킬 테니까.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좀 이 브랜드는 뭔가 달러라고 해야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 차별성도 있어야 되겠고 뭐 그런 새로운 도전도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지금 뭐 로봇 회사 제외하고 이사님이 좀 눈여겨 보시는 얘들 참 마케팅 브랜딩 잘한다라고 느끼는 브랜드가 어디 있을까요? 그 기술 쪽에서는 저도 좀 기술 쪽이 사실은 이게 브랜딩이랑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. 근데 그래서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를 키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은 소비자한테 각인시켰을 때 저는 뭐 테슬라만한 게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외에 보자면은 글쎄요, 저는 뭐 폴스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폴스타. 네. 근데 홈페이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요, 폴스타. 그래요? 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. 폴스타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브랜딩과 마케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?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네. 관계에 의한 그런 영업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. 네네.
저희 민트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2018년도부터 한 19, 20, 21, 22, 23년도 그 정도까지 사실은 이런 관계에 의한 매출이 일어났던 좀 거의 없었습니다. 네. 다 저희한테 먼저 전화가 왔었어요. 그렇게 한 인바운드 형태의 그런 영업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관계 매출이 결국은 한계에 저는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결국은 글로벌하게 진출하려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의 정보, 기술력 그런 것들이 잘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만의 고유의 이미지가 있어야지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찾아보고 연락을 해서 이제 구매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네트워크 세일즈가 더 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. 네. 근데 변할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. 그 네트워크 세일즈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에게는 이번 주제가 사실은 좀 조금 더 대중적인 시청자들을 보게끔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느낀 그 네트워크 세일즈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이제 풀이해서 말을 해보자면 인맥이요, 인맥. 인맥. 네. 아.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. 그 네트워크 기반이라는 거가 결국은 이 고객 행동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합니다. 네. 이제 구전으로 전달하는 거죠. 예를 네. 들어서 뭐 김 PD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로봇을 이제 만약에 뭐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추천하겠죠, 당연히. 자기랑 관계가 있는 회사를 추천할 거 아니에요. 그런 거죠. 근데 언젠가는 그게 지인들한테만 팔 수는 없잖아요. 이게. 네네네. 결국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얼마나 이 온라인상에서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이제 고객한테 잘 전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될 수 있습니다.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잖아요. 네. 그 사람의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로봇 산업에 있으면서 아직 브랜드가 중요한 역할을까지는 오지 못한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분명히 뭐 빠르면은 뭐 5년, 뭐 늦게는 10년 안에는 분명히 이런 브랜드가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기업이 굉장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쯤 되면은 다른 기업들도 뭐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민트로봇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거가 뭐 바로 매출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요. 장기적인 그런 활동인데 어쨌든 뭐 이 로봇은 결국은 이제 대중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사님 오늘 이제 일단은 이제 이사님 오늘 궁금한 건 다 물어봤거든요. 제가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뭐 편집 쉽고 할 것 같은데. 네,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마무리 네. 멘트 하고 마무리 지으시죠. 네, 시청자 여러분, 이번 주제 어떠셨나요? 그 기존의 이런 기술 내용들에 대한 전문적인 것과는 다르게 이 고객 그리고 이제 브랜딩의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주제로 저희가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가하겠습니다.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